존슨앤존슨, 암젠 뭐 이런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 이 빅파마들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를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의 강점이 있는 우리 K-바이오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자, 바이오 시밀러 시장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K-바이오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우리는 어떤 준비해야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진 IM증권 도곡 WM센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하면 이제 오리지널 약이라고 하죠. 이제 처음 이런 나온 약이 있고 그거의 특허가 끝나면 카피약이라고 하는 또 바이오 시밀러가 있는데, 자, 과장님, 문제는 또 오늘의 이슈는 뭐냐면 아주 유명했던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상당수가 올해도뿐만 아니라 3년, 5년 내에 다 특허가 만료가 된다. 이게 글로벌 제약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렇게 되면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전반적으로 한번 조명을 해주시고 들어가 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보통 특허 만료까지는 제일 길어봐야 한 20년 정도로 20년. 봅니다. 그럼 물론 이제 특허 등록 이후에는 한 8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뭐 최근에 알티오젠 때문에 유명했던 키트루다 까지 이제 2028년 정도에 이제 특허가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그런 바이오 시밀러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복제약이죠. 복제약들이 하나둘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1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이제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오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거의 한 시가총액 20위 정도가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산도즈나 뭐 암젠과 같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작년에 뭐 FDA도 여러 가지 승인을 해왔었고,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지금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가 대략 한 올해만 기준으로 한 57조 시장입니다.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 약 한 130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이네요. 또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간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시장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더 커지는 건 좀 명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정부에서에 대한 정책도 필요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업체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유명한 약들 다 있습니다. 키트루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휴미라, 또 스텔라라, 자렐토 이런 약들이 이제 속속 특허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저런 약들을 카피하는 바이오시밀러 약들을 또 누군가가 뭐 개발하고 판매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이 바이오 제약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 보면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5개가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많이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이오시밀러라는 용어부터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주 기본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으면은 물론 이거를 복제를 하는데 똑같이 이제 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삼성당 제약이 상한가를 갔죠. 그게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 100% 동등성 효과를 이제 보여줬다고 하면서 이제 100%가 언제 주가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것도 어려운가 봐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안정성 데이터, 유효성 데이터, 그런 독성에 대한 이슈들 모든 것들이 이제 똑같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이제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는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이 만약에 한 10만 원에 이제 가격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바이오시밀러 가격은 거의 한 10,000원 정도 가격, 그게 90% 정도 할인되는 가격에 이제 팔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병을 낫기 위해서는 더 좋은 약을 쓰고 싶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가격에서 좀 부담스럽다 하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선택하는 케이스가 좀 굉장히 좀 많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제약이긴 하지만은 이제 물론 앞으로 그런 바이오시밀러 기술들이 더 이제 향상되게 되면은 그 오리지널 의약품과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약품들도 충분히 좀 많이 나올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이오시밀러를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셀트리온은 누가 뭐래도 최강자. 여기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라고 하겠습니다. 바이오에피스. 우리들의 실력
세계적인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연간 매출이 1조 이상 나오는 회사 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2개가 있는데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산도즈와 이제 암젠. 그러니까 미국인은 이제 스위스 이제 회사밖에 없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올해 심지어 셀트리온이 마치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바이오에피스도 마찬가지로 연간 거의 5조까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뭐 미국의 암젠 하지만은 네. 글쎄요, 우리가 허가 건수나 이런 거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K 바이오 시밀러들의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봤지만은 최근에는 뭐 스위스 산도즈도 우리가 좀 제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 K 바이오 시밀러의 현황 좀 볼까요? 물론 작년에도 이제 한 5개 정도의 이제 FDA 이제 승인을 받아왔었고 올해도 이제 상반기에 무수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최근에 독점 만료가 된 게 아마 작년 1월, 2월쯤에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마찬가지고 세트리온도 그 휴미라와 관련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플라이마도 이제 세트리온에서 냈던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였고 물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는 게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죠. 예, 스텔라 맞아요. 바이오시밀러가 특허가 만료가 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테키마 그게 이제 셀트리온 있죠. 그게 아마 올해 총괄 그때쯤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었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하나 더 추가된 게 동아 ST에서도 이제 작년 말쯤에 이제 임일 도사라고 해서 이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아왔던 만큼 이제 아까 앞에서 대표적인 4개 회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에이프로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둘씩 우리나라도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씩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 좀 맞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약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이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잘 익숙할 것 같은데 프롤리아가 3월에 일단 특허가 만료가 됐네요. 올 네. 3월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프롤리아를 카피하려는 와 여긴 뭐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들은요? 일단은 뭐 셀트리온에서 이제 확실히 제일 빠르게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셀트리온 제약과 대웅제약이 이제 파트너사로 이제 참여를 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암젠이 이제 나온 것처럼 이제 오리지널 이제 의약품인데 물론 이제 셀트리온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약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신사업을 계속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국내 이제 시장으로만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겠죠. 사실 글로벌적으로 이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이제 EMA도 이제 허가가 나와야 되고 북미의 이제 FDA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똑같이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에 대한 뭐 향후의 성과는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그만큼 골다공증 치료제가 일단은 타겟이 결국에는 병원이나 이제 병원 의원 쪽으로 이제 그렇겠죠. 타겟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결국에는 영업력입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뭐 PBM 업체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게 뻗어나갈 시간이 조금은 걸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진펜테라죠. 진펜테라도 작년 상반기 때 허가가 떨어졌지만은 그게 아직 1년까지 그 시장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린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제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암전의 프롤리아 어떤 또 회사가 바이오시밀러에서 두각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경로로 또 미국의 이 제약 시장을 뚫고 있는데 미국을 보면은 일종의 전문 약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CVS 같은 그런 곳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이 대형 약국 체인들은 PL이라고 하죠. 자기 브랜드로 또 약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쪽과 어떤 협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결국 미국은 확실히 그 진입하기 위해서는 PBM 업체들이 굉장히 뭐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익스프레스 이츠나 아니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CVS 이제 유명하죠. 헬스케어 같은 제 3대 회사들 이 회사들이 거의 한 미국의 그 바이오 시장을 거의 한 70~80%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시장 진입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작년에 셀트리온도 이 PBM 세계 업체들
등재하는데 굉장히 서정길 회장이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좀 했다로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이 삼성 바이오피스가 사실 아까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얀센의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죠. 근데 이게 스텔라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엄청나게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이제 CVS 이제 헬스케어나 아니면 이제 익스프레스 이츠를 같이 등재되게 되면서 이미 어떻게 보면 게임이 이미 끝났다는 시각도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시장인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이 거의 한 60% 시장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PBM 업체 두 회사가 우리의 PL 브랜드 자체 브랜드에서 이거를 약을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좀 없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까 셀트리온에서도 스테키마가 출시를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일본 잠정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은 스테키마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물론 삼성 바이오 오늘 로지스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은 아마 여기와 관련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의 향후의 전망들 아마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를 했었거든요. 실패를 한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속도를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 바이오피스는 일단 여기서 일단 시장 선점을 일단 잡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뭐 앞서 말씀드린 CVS라든가 이런 곳들이 거기를 뚫었다, 거기를 계약을 트는 게 곧 성공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 이제 셀트리온 진펜트라 얘기도 했지만은 유럽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좋고 히트를 쳤지만 막상 미국에서는 또 생각만큼 안 팔리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전략은 나름 괜찮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예 여기를 뚫는 이런 방식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향후에 트럼프의 정책도 좀 굉장히 중요는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약가 인하 정책도 이제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제 향후에 PBM 업체들이 어떻게 이게 여기와 관련된 제한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렇죠. 결국에는 일단은 적어도 PBM 업체를 등에 업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여기에 조금 뒷비용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애초에 이제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엄청나게 컸고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휴밀라나 뭐 스텔라라 같은 똑같은 거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누가 먼저 선점을 하냐 뭐 산도주도 있을 거고 암젠도 있을 거고 테바도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잡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향후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테이크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는 측면이죠. 항상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이랑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 이 스텔라 바이오시밀러가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겠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을 똑같이 나눌 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PBM 업체를 누가 가장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스텔라라 쪽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 시장 굉장히 선점할 우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약국에 갔을 때 약 주세요 할 때 그 약사분이 주는 그 우리가 그냥 받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전문 약국이 파워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절염 치료제 중에서 엄청난 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템라라고 하는 약인데 이것도 특허가 끝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경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셀트리온이 뛰어들었고 이름이 앱토즈마라고 합니다. 지금 앱토즈마의 상황은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 악템라가 작년에 4조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다고 하죠. 그만큼 시장이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 치료 시장이 거의 15조인 걸 보면은 충분히 이쪽 시장이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관절염 효과가 상당한가 보죠. 그렇죠. 상당하면서도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이 정말 이거를 참 바이오시밀러 쪽에 빠르게 치고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약템라.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랑 유럽 쪽에 풍모커가 이제 승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토즈마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물론 이 4조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시장 점유율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결국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아직까지는 거의 1% 2%밖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치고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향후에 이제 그 4조 원 시장에서 지금 당장은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에 대한 목표를 좀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새로운 이제 셀트리온의 먹을거리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에토즈마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에 뭐 셀트리온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방향성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에 1년 아니면 3년 이후에 관련돼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대한 성장
왜냐하면은 기존의 셀트리온이 렌시마나 아니면은 이 플라이마 같은 이쪽에만 좀 치우쳐 있던 상황에서 이 실적에 대한 상향성을 좀 다른 쪽으로 그래야죠. 충분히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생각에는 딱 특허 만료되면 그거 그대로 만들면 되겠지, 쉽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서 우리 이화진 과장도 전해줬지만 그 바이오 시밀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효가 비슷하게 되기가 진짜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니까 또 한 축에서는 기존에 만들었던 이 오리지널리티, 그 약을 만들었던 제약사들의 방어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가령 가격을 또 반값으로 낮춰버린다든가 하게 되면 네. 시장은 다 그 오리지널리티 쓰지 누가 또 바이오 시밀러 쓰겠습니까? 이들의 텃세도 또 있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키트루다가 그러고 있죠. 아마 올해 한 10월쯤에 이제 품목 특허가 끝나고요.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키트루다가 28년쯤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이 특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쓰냐? 결국 SC 제약 플랫폼이 시장에서 부과를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 SC 제약 플랫폼을 특허를 등록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한 8년 정도가 특허가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그쵸. 있습니다. 네. 그게 좀 굉장히 크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 아는 제품과 달리 이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병이 나아지거나 더 빨리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의 제한 속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트루다 SC가 결국에 임상 데이터가 기존의 오리지널 키트루다보다 엄청난 임상 데이터를 나오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셀트리온도 준비 중에 있죠. 삼성 바이오 FC도 키트루다 바이오시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8년도에 특허가 지나긴 했지만은 바이오시밀러 나오긴 했지만은 SC 제형적으로 36년까지 특허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도 여기서에 대한 방어책이 훨씬 더 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여기서 이제 제한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 정책이겠죠. 결국 이게 약가 네. 인하를 하겠다는 거는 이게 신약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PBM 업체들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유럽에서 판매하는 가격만큼의 이제 가격을 미국에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도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는 측면이고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따른 이 가격이 약해지면 당연히 수요는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바이오시밀러가 득이냐 아니면 오리지널 기존에. 의약품이 더 좋아지냐라는 거는 일단은 서로 간에 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오리지널 약을 만든 이런 글로벌 빅파들도 쉽게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형을 좀 바꾼다든가 뭘 좀 바꾸면서 일단 뭐 약 효과야 그들이 가장 좋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또 바이오시밀러를 방어한다라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두 가지 정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가 인하. 약가 인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약품 관세. 이건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에 있는데요. 첫 번째, 약가 인하 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값을 최대 80%까지 내려라. 트럼프 대통령. 이게 우리 K바이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서정진 회장님은 우리에게 뭐 기회라고 기회다. 얘기를 하기도 네. 하고 물론 이제 관세도 이제 포함이긴 하겠지만 일단 약과 인하는 아마 내년 2월쯤에 아마 어느 정도 그 규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을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몇 년 이내냐 아니면 몇 개월 이내냐에 따라서 그 약과 인하에 대한 대상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지금 이제 키트루다가 대표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일단은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아까 기존의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한 90%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근데 네. 트럼프는 이거를 이제 80%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엄청난 이제 경쟁을 좀 해야 되는 이제 측면에서는 이제 그 서정진 회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사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우리가 크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바이오시밀러에서 기술력이 충분히 뛰어나다. 그러면 적어도 그 10% 가격 차이에서 우리가 월등히 이 시장을 선점할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라고 좀 말씀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측은 괜찮다. 그렇죠? 네. 약가 돼도 바이오시밀러의 기술력으로 한번 맞상대를 하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까 두 번째가 의약품 관세입니다. 의약품 관세가 오늘 또 일본과의 협상 타결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뭐 없을 수도 있다. 반도체 관세랑. 왜냐하면 일본이랑 협상 타결을 해놓고 또 의약품을 부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향후 이제 트럼프는 계속해서 의약품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뭐
뭐 부가 IC 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의외로 이제 우리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얘기를 많이 하고 셀트리온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흔히 CDMO죠. CDMO 업체들은 결국에는 지금 간세와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원료 의약품이냐 완제 의약품이냐 이거의 차이가 있는데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CDMO는 위탁 생산이죠.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머크나 화이자나 사노피와 같은 이 회사들이 빅파마가 간세를 부담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가 이제 에스코풀이죠. 이게 북미 쪽으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간세의 영향에서는 조금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추후에 셀트리온도 우리 바이오시밀러 일단 2년 정도에 대한 재고는 좀 미국 쪽에 이미 보내놨다. 네. 물론 그 사이에 우리도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제조 생산을 위한 전략들을 준비 중에 있겠죠. 물론 트럼프도 그걸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동차나 반도체와 달리 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네 한 2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너네들의 전략을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이제 업체들의 조금 거기에 대한 고민거리라 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에게는 좀 큰 걱정거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우리 K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쪽을 향했었고 정말 놀라운 정도의 성장과 함께 거의 탑급으로 세계 최고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우리가 가야 되겠고요.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정부 또 국가는 어떤 좀 지원과 서포트를 해줘야 될까요? 이게 기술 특례로 상장했던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신약을 개발한 회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냐? 옹코니 테라피utics의 자큐부정이죠. 네. 이제 물론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너스코 이제 렉나자죠. 이제 아직은 이제 상장이 안 됐으니까 이건 제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회사들이 대부분 결국 임상 1상, 2상 진행을 하고 대부분 기술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풍목허가까지는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만큼 자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항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 이제 그 업체들과 관련된 뭐 세액 공제 이슈나 아니면 자금에 관련된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더 좀 규제가 좀 풀어주게 되고 자금에 대한 조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많은 혜택을 좀 주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한 10년 정도 넘게 제약 바이오 좀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JP모건 헬스케어나 에스모와 같은 여러 학회에서도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엄청난 이제 그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진 IM증권 도곡 WM 센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